윤모질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자, 책 68쪽 펴세요. 자, 여러분 오늘은 그 공개 수업으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배울 단어는 자 보세요. 3-2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주요 개념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자, 농림업, 자 1차 산업의 비중이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되고 있죠?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 간접 자본 및 서비스. 자, 몇 차 산업이지? 3차 산업. 그렇지. 3차 산업의 비중이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되고 있어? 늘어나고 있어요. 자, 이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개념이 뭐였죠? 산업화. 산업화였죠. 잘했어요. 그러니까 1차 산업의 비중이 줄어들고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아집니다. 그렇지? 자, 그리고 이거 보세요. 자, Y축은 도시 인구 비율이야. 도시 인구 비율이고 X축은 시간.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 도시 인구가 자 급속하게 증가하죠.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도시로 인구가 몰려. 자, 이런 현상을 세 글자로 무엇이라고? 도시화. 예, 마치 짠 듯이 거의 뭐 동시에 대답이 나오고 있어요. 도시화. 예. 자, 우리 저번 시간에 그 도시 요 그래프를 이제 도시화 곡선이라고 하는데 도시화 단계를 세 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봤어요. 1단계 초기 단계, 2단계 가속화 단계, 3단계 종착 단계. 자, 현재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단계에 와 있을까? 종착 단계. 그렇지, 종착 단계. 자, 현재 우리나라는 도시화율이 90%를 넘었어. 자, 그 말은 자, 대한민국 인구의 10명 중에 9명이 어디에 산다? 도시. 그렇지, 도시에 산다. 자, 그러면 자, 선생님은 자, 도시 남자, 농촌 남자. 선생님은 도시 남자, 농촌 남자. 도시 남자. 딱 보면 그냥 도시 남자지. 진동 남자. 아니. 도시 남자. 선생님 차도남. 완전 차도남. 대부분 다 도시에 살고 있어, 알겠지? 너희도 거의 대부분 다 도시에 살고 있어. 자, 여러분 보시라고 합니다. 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볼게요. 와, 항상 보던 거. 무슨 소리야? 집. 가정을 이루고 생활하는 공간. 당신에게 집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집이요? 방은 점점 좁아지고 월세값은 너무 걱정이죠. 이 일을 이제 마치고 그냥 잠만 자는 집이었어요. 햇빛 보면 못 사는가. 방이 컴컴하니까 낮에도 불 켜놓고 살아야 하는데 나 혼자뿐이에요. 집에 대한 생각. 서울시가 바꿔드리겠습니다. 삶을 바꾸는 새로운 주거문화. 공동체 주택. 자, 최근에 이렇게 공동체 주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을 통해서 왜 과연 이렇게 공동체 주택이 최근에 주목받고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오늘 학습 목표 일단 두 가지가 있어요. 남학생들이 얘가 지금 흥분했어. 자, 남학생들이 1번을 학습 목표 1번을 저기 교무실까지 들리게 큰 소리로 한번 자 읽어봅시다. 자, 시작.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네, 잘했어요. 그러면 여학생들이 자 학습 목표 2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발표함으로써 민주시민의 민주시민의 역량을 칠판했습니다. 민주시민의 역량을 키울 수 있다. 자, 여러분, 자, 쌤 보세요.
산업화 도시화되면서 우리가 굉장히 옛날과는 다르게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지. 하지만 도시로 인구가 과도하게 몰리면서 그로 인한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오늘 문제점을 살펴볼 텐데 이미 이 내용들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거야. 다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선생님이 그냥 5가지로 정리만 해줄게요. 왜냐면 우리 도시 사람이니까, 그지? 대한민국 인구의 90%가 도시 사람이야, 알겠죠? 자, 자, 이 화면을 보세요, 화면을. 잠 생각을 해볼까? 지금 아버지가 있는데 눈에서 눈물이 나고 있죠. 지금 어떤 상황이지? 빨지 육수고. 그렇지. 형 좋아. 지금 주위를 둘러보면 집들이 굉장히 많지. 하지만 내가 살 집이 없다는 거지. 여러분, 도시화 산업화되면서 예를 들면 도시라는 공간은 굉장히 한정된 공간이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도시가 어디죠? 서울이죠. 자, 서울특별시랑 우리가 살고 있는 진주시랑 선생님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혹시 서울시의 면적과 우리 진주시의 면적을 비교해봤을 때 어디가 더 면적이 클까? 여러분, 자, 손을 한번 들어볼까? 자, 서울특별시의 면적이 진주시보다 크다. 손 들어봐. 손 들어보세요. 서울이 더 크다. 당연히 서울이 더 크지. 수도인데. 내리고. 자, 진주시가 서울보다 크다. 면적이. 내려보세요. 그 면적이 진주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진주가 서울보다 더 커. 서울이 우리보다 조그마해 면적이. 자, 근데 약간 진주시 약간 더 커요. 근데 거기에 살고 있는 인구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서울시, 자, 서울특별시 인구가 약 1000만 명 정도, 1000만 명. 자, 우리나라 인구가 몇 만이지? 1000만 명이 서울에 살고 있어. 우리나라 인구 20%가 살고 있는 거지. 자, 같은 면적의 진주시에는 인구가 34만 명이 살고 있어. 인구 밀도를 따져보면 약 30배 차이가 나. 서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서울의 생활 기반으로 한 경기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 직장은 서울에 있고 집은 경기도에 있는 거야. 경기도 인구가 1300만이야. 거기에 인천까지 합치면 수도권의 인구가 2500만이야. 2500만.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어디에 살고 있다? 서울, 경기, 인천에 살고 있다. 굉장히 심각한 거야. 너무나 한정된 공간에 인구가 너무 많이 몰려있어.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 주택이 필요한데 주택의 수요는 너무 어때? 부족하지. 그럼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되겠니? 그렇지, 당연히 올라가겠죠. 왜 서울에 집값이 비싸? 인구가 너무 많아. 자, 서울의 평균 집값, 집의 가격입니다. 자, 여러분이 대학교를 서울로 갔어. 대학교를 서울, 좋아, 인서울 했어. 이제 취직도 했어. 결혼도 했네? 대박. 근데 이제 집을 사야 돼. 자, 여러분 이제 한 30평대 가고 싶죠? 이제 집 방도 세 칸, 화장실도 2개 있고. 매매가가 9.3억. 예, 9.3억. 약 10억. 서울에서 30평에 살려면 10억이 필요해요. 사실적으로 너희가 집을 살 수가 힘들어, 되게 힘들어. 그리고 이렇게 집값이 비싸다 보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값이 비싸고 여기 보세요. 여기 서울인데 여기 이렇게 엄청나게 좋은 고급주택 지구가 있죠. 그다음 여기 보면은 굉장히 불량주택 지구가 있어요. 그래서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주택 수요가 부족해.
근데 이런 불량주택지구를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싶을까? 재개발하고 싶겠지. 그치? 근데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삶의 터전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를 떠나서는 다른 곳에 살 수 있는 돈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개발하고 싶어 하고 지키고 싶어 하고 갈등이 생기겠죠. 원주민과 용역업체 간에 갈등이 생긴단 말이야. 이제 그런 내용을 잘 다룬 영화를 쌤이 며칠 전에 봤어요. 올해 개봉한 영화인데 혹시 알겠는 사람? 염력. 그렇지. 봤어? 염력이라는 영화가 있어. 여기 이 영화의 대부분의 내용이 철거민들과 건설사의 그런 갈등에 대해서 영화에서는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재미를 주기 위해서 이 주인공이 이제 초능력을 사용하지. 그렇지. 사람을 띄우고. 그래서 이 나쁜 건 아니지만 이 용역업체 사람들 이제 초능력을 제압하고 이런 과정에서 공권력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영화가 이 염력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첫 번째 주택 문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지. 자, 두 번째, 자 교통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자 화면 한번 볼까? 차들이 너무 많아. 마치 지금 출발하면 내일 도착할 것 같아. 그치? 차들이 너무 많아. 언제 도착할 거지? 우리나라 차량 등록 대수가 2,100만 대예요. 2,100만 대.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데 차량 등록 대수가 2,100만 대. 즉 2명 중에 1명은 차를 가지고 있고 유소년층과 노년층을 제외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 차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도로 환경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니? 교통이 굉장히 복잡해지겠지. 그래서 새로 나온 개념이 교통 혼잡 비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차가 정상 속도를 못 내고 저속 주행함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손실 비용을 다 합친 거야. 그리고 이제 교통 혼잡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 비용이 굉장히 연간 21조 정도로 이제 운전하는 사람들이 지불하고 있다는 거지. 좋은 예가 생각나네. 저기 신종현 선생님 계신데 신종현 선생님 집이 부산이에요. 부산. 학교는 진주지. 그래서 매일 선생님이 월요일 아침에 새벽같이 부산에서 출발해서 학교를 오고 금요일날 퇴근하면 부산으로 또 가셔. 신종현 선생님 그 부산에서 진주 오실 때 차가 많이 막히나요? 네. 그렇죠. 많이 막히죠.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으십니까? 머리털이 빠져야 돼. 그렇죠. 굉장한 교통 혼잡 비용을 지금 지불하고 계시는 거지, 그렇지. 금요일날 퇴근하고 가면 어디에서 주로 차가 많이 막히나요? 부산까지 가는데. 낙동강 넘어갈게요. 그렇죠. 부산으로 진입하는 대도시 진입하는 구간에서 이렇게 차가 막히는 거야. 그리고 신종현 선생님 만약에 집에 도착했다. 굉장히 오랜 시간 집에 도착했어.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주차난이야, 주차난. 자 보세요. 아파트에서 바라본 건데 예를 들어서 얘들아 선생님 차가 이 차야. 요 선생님 차 예를 들어서 이 차야. 차를 대놨어. 파킹했는데 앞에 이중주차 다 해놨지, 그렇지? 갑자기 저녁에 나갈 일이 생겼어. 급하게 나가야 돼. 선생님 나갈 수 있니 없니? 없지. 자 일단 이 차의 주인을 부르겠지. 차 좀 빼주세요. 근데 이 차가 나가려면 이 차도 빼야 되겠지. 이 차도 불러야 되겠지. 빼기도 굉장히 힘들어. 여기 또 이중주차를 해놨고 이 차는 일로 빠져야 되고 이 차는 일로 빠져야 되고 내 차가 나가기 굉장히 힘들어. 이런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해. 그리고 아파트는 좀 나아요. 요즘에 이제 지하에서 아파트를 놓고 하니까 더 문제는 어디냐면 다세대 주택가예요. 다세대 주택가는 봐봐. 사람이 지나가기도 힘든데 차를 대야 되는 거니까. 게다가 위급 상황에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 이로 인한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겠지. 문제 소지가 굉장히 많아. 마침 또 우리 신종현 선생님께서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어. 때마침 또 신종현 선생님 그 다세대 주택 앞에 주차하기가 어떤가요? 월요일에 올 때 차 두 대는 무조건 불러서 빼고 출발. 그렇죠. 이거 전혀 사전에 얘기가 없었는데 차 두 대는 기본적으로 빼야 돼. 그냥 아침에 늦게 온 이유가 있어. 죄송합니다. 월요일에 이렇게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굉장히 주차가 심각하단 말이야. 자 이런 교통 문제 생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환경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환경 문제.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질소, 산화물, 일산화탄소, 그 다음에 공장의 매연가스, 방황산가스, 각종 발암물질 이런 게 우리의 생태 환경을 굉장히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자 우리 일상생활에서 바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거는 이 쓰레기 문제야, 쓰레기 문제. 자, 이 화면을 보고 여러분 내 집 앞이다 생각해보세요. 내 집 앞이 이래.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되지? 이게 지금 딱 눈에 보이기에 뭐가 제일 큰 문제 같아요? 막 버리고. 그렇지, 일단 막 버렸어, 그렇지. 질서가 없어, 너무 무질서, 그렇지. 막 버렸어, 또. 그렇지, 재활용이 제대로 분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안 되지, 재활용. 그리고 여기에서 너희가 지나가게 되면 어떤 현상입니까? 그렇지, 악취가 엄청나게 나겠죠. 동네 삶의 질이 어떻게 되겠냐?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이 쓰레기 분리 업체도 쓰레기를 안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 생각해보지.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각종 물질들, 진출수들, 토양 오염시키고, 이런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또 심각한 경제 문제입니다. 최근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한번 볼래요? 일부 재활용 쓰레기 수거업체들이 폐비닐을 수거하지 않겠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죠. 그런데 경기도의 일부 업체들은 대표적인 재활용 품목인 페트병까지 가져가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돈이 안 된다는 이유인데 노동규 기자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이런 논란은 재활용 쓰레기 수거업체들이 지난달 중순부터 더러운 폐비닐이나 색이 들어간 스티로폼 등은 안 가져가겠다면서 시작됐습니다. 중국 수출길이 막혀 폐자원 값이 예전만 못한 상황에서 이전처럼 재활용하기 어려운 쓰레기까지 가져갔다가 골라내는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런 재활용 업체는 서울에서만도 60여 곳에 달하고 경기도 일부 업체는 페트병까지도 가져가지 않겠다 선언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를 팔아 수익을 거둬왔던 대부분 아파트 단지에서 이 문제가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지만 자, 현재 음식물을 우리가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면 그 재활용 쓰레기를 중국에서 많이 사갔는데 세계 쓰레기장 역할을 이제 중국이 해왔는데 중국에서 이제 우리 못 받겠다, 우리도 삶의 질이 있지, 이렇게 나온 거지. 못 받아, 우리 주위에서 나온 쓰레기를 버릴 데가 없는 거야. 이제 처치곤란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개인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은 뭐냐면 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야 돼. 철저히.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봤듯이 이제는 페트병도 안 가져가. 페트병도 안 가져가. 게다가 너희 뭐 떡볶이 먹거나 치킨 먹고 뭐 플라스틱 용기 나오잖아. 거기에 뭐 묻어 있잖아. 묻어 있는 것도 깨끗이 씻어서 이제는. 안 그러면 수거를 안 해가는 거지. 왜냐면 걔를 가져가서 팔았을 때 비용보다 걔를 처리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분리수거를 확실하게 해줘야 돼. 그리고 더 잘할 것 같으면은 분리수거가 되는 것들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같이 버리지 말고 웬만한 분리를 잘 해가지고 그렇게 분리수거 철저하게 해야 될 거야. 그리고 이런 문제가 이제 일본에서는 이미 앞서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일본에서 만약에 편의점에서 이런 드링크류를 사 먹으면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딱딱딱 돼 있어. 그래서 이게 쉽게 뜯을 수 있게 비닐과 페트병을 분리시켜야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쉽게 뜯어가지고 비닐을 벗겨서 비닐은 비닐을 넣고 페트병은 페트병 넣고, 심지어 일본 사람들은 페트병 뚜껑도 뚜껑도 분리수거해서 넣어요. 이렇게 이제 일본은 오래전부터 해왔고, 이거 우리나라잖아. 실망사이다. 너희 경험해봤니? 자, 이거를 벗기려면 굉장히 힘들어. 게다가 이 자국이 많이 남지. 칼로 막 긁어야 돼. 깨끗이 버리려면. 게다가 더 큰 문제는 페트병 녹색이야. 이거 경기도에서는 이제 분리 안 돼. 일반 쓰레기로 안 가져간다는 거지. 일본은 모든 페트병이 하얀색이야. 투명색이야. 다 재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자, 그리고 네 번째, 노동 문제. 노동 문제. 노동 문제 중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청년 실업 문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굉장히 해결하기 힘든 문제. 청년 실업 문제. 너희가 이제 사회에 나가면 맞닥뜨리는 문제. 자, 청년 실업. 청년 일자리가 부족해. 일은 하고 싶은데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 원인은 다양하죠. 원인은 다양한데 선생님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정규직과 대기업 중심의 1차 노동시장과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중심의 2차 노동시장이 있는데 처우 격차가 너무 커. 그리고 대부분은 비정규직 중심의 일자리가 많이 시장에 나오고 있어. 이제 청년들은 그런 일자리를 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보니까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생활이 불안정해지고 행복감이 낮아지고 그로 인해 자신의 생애 단계에서 누려야 할 여러 가지를 포기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걸 포기하겠니? 그렇지, 결혼. 결혼하려면 아까 집값 봤지. 또 어떤 걸 포기할까? 그렇지, 아기, 육아, 출산 이렇게 마땅히 누려야 할 모든 권리들을 하나씩 포기하게 되는 거지. 자, 이것은 개인의 삶의 질 악화로 이어진과 동시에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약화되겠죠. 자, 이런 청년 문제와 노사 갈등이에요. 자, 원래 선생님이 이제 조선 산업을 들고 왔는데 원래 우리나라가 배를 굉장히 잘 만들었어. 전 세계에 떠다니는 배 절반은 메이드 인 코리아였거든. 근데 지금은 중국에서 워낙 저가 수주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신규 수주 물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영업 이익이 줄어들고 조선소가 굉장히 힘들어졌죠. 적자로 돌아서고. 그러다 보니까 대우조선해양, 뭐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이렇게 배 만드는 큰 회사들이 휘청휘청하는 거야. 어떻게 그럼 사용자와 노동자 간에 갈등이 생기겠지. 그럼 너희가 사용자라고 생각해봐. 회사가 굉장히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하겠니? 일단 쉽게 할 수 있는 게 직원을 그렇지 감축하겠죠. 그래서 이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 회사에 자기 가족을 걸고 매일같이 치열하게 일을 하는 삶의 터전이죠. 지켜야 돼. 그러니까 물러설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노사 갈등 문제가 또 그 하나의 가정을 위협하기도 하지만 전체로 보면은 이제 조선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제, 울산, 고성, 진해 이런 도시들의 어떤 지역 경제 침체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자, 다섯 번째 마지막이에요. 다섯 번째는 무관심과 이기주의. 현대 업무가 파편화되고 분업화되고 타인의 생활보다 자신의 성취 이런 걸 강조하게 되면서 주변을 우리가 둘러보는 그런 여유가 사실 많이 없어졌어요. 공동체 의식이 많이 약화되고. 자, 그로 인해서 일어난 대표적인 사건이죠. 자, 몇 년 됐죠 벌써?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 기억하나요? 혹시? 자, 너무나 힘들었어. 어머니와 두 딸이 지하의 단칸방에 살고 있었는데 정부로부터 아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어. 너무 힘들어. 몇 번 찾아갔지만 거절당했어. 자기 조건이 안 되는 거야. 정부의 복지 정책의 빈증, 완벽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거지. 그래서 생을 망하겠어. 번개탄을 피우고 두 딸과 같이. 그래서 마지막 남긴 편지에 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하다고 이렇게 편지에 남기면서 자신의 전 재산인 70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마지막 월세와 밀린 공과금을 납부하고 생을 망하는 사건. 그런 게 이제 현대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무관심으로 인한 아주 맹점을 보여주는 거죠. 자, 우리 이웃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다면 지역 동사무소 공공기관의 근로자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다면 정부가 조금만 더 입법을 빨리 해서 복지 제도를 잘 마련했다면 어땠을까요? 또 최근에 심각한 문제가 고독사 문제입니다. 그렇지. 고독사. 혼자 살고 있는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원래 이 고독사 대국은 일본인데 일본은 거의 노인의 나라잖아. 근데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게 최근의 자료를 보면 노년층 인구가 유소년층 인구를 넘어서 버렸어요.
혼자 사는 노인 인구 138만 시대. 늘어난 1인 가구, 혼자 외롭게 돌아가실 수 있겠죠. 선생님 어머니도 혼자 사시거든. 잘 챙겨봐야 돼. 자, 그리고 또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건 또 이기주의 문제가 있어요. 이기주의 문제. 자, 이기주의 문제는 대표적으로 이 사례를 볼 수 있었어요. 지역 이기주의 문제. 네, 뒤에 화면 보이시죠?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경기도 다산 신도시 주민들이 아파트 단지 안에 택배차가 들어오는 걸 막으면서 기사들에게 걸어서 택배를 배달하라고 했는데요. 일부 택배업체가 거부하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좀 돌릴게요. 사실 걱정되는 건데. 지난달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온 택배 트럭에 아이들이 치일 거라는 사고가 난 뒤 택배 차량을 통제한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짐을 술에 옮겨 실어 집 앞까지 배달해달라는 건데 일부 택배 기사들이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동은 30분 가는 데로 한 30분 걸리고 올라갔다 오면은 1시간 이상 걸리니까 저희 솔직히 많이 힘든 거죠. 그래서 바람 부는 날이나 혹은 비 오는 날 이런 날은 배달하기 좀 힘든 거고. 주민들은 애초 지상에는 소방차 빼곤 다니지 않게끔 설계된 단지라며 택배 차량은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하 주차장이 낮아서 보통 택배 차량을 진입할 수 없습니다. 이 아파트 하나 때문에 제가 탑을 또 돈을 들여서 탑을 더 조그만 거를 바꿔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서 계속 일할 사람도 아니고. 택배 기사들이 실력 행사에 나서자 관리사무소가 대응 요령까지 써붙이면서 갑질 논란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문구에 대해서 지나치는 거는 조금은 좀. 자, 경기도에 다산 신도시라는 도시가 있는데 아까 봤지만 불의 사고로 이제 어린아이를 다칠 뻔하긴 했어. 근데 그로 인한 대응 과정이 너무 심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갑질 논란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이제 지역 이기주의예요. 택배 기사에 대해서 이제 과도하게 그지 차를 밖에 대놓고 카트로 끌고 집까지 가지고 와라. 그럼 택배 기사들은 시간이 생명인데 그지 그 카트에 몇 개 끌고 하나 배달하는데 30분 넘게 걸리는 거야. 그래서 너무 과도한 처사 이런 것도 이제 지역 이기주의가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좀 빠르게 현대산업도시의 문제점을 5가지 정도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칠판 보세요. 자, 문제점을 다시 한번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 볼게요. 자, 처음에 어떤 문제가 나타났지? 주택 문제가 나타났지. 자, 그 다음에 차량이 너무 많아졌어. 교통 문제가 나타났어. 자, 그 다음에 환경이 어떻게 됐어? 많이 오염됐지? 환경 문제. 그 다음에 청년 실업이나 노사 갈등 이런 그렇지 노동 문제. 자, 그 다음 조금 전에 봤던 무관심과 이기주의. 이런 5가지 문제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죠? 자, 이제는 자, 우리 모두 활동을 한번 해봅시다. 자, 선생님이 상황을 줄게요. 자, 어떤 상황이냐? 자, 이 화면을 보세요. 너희 그 프린트에도 있는데 화면을 같이 한번 봅시다. 자, 가상의 도시가 있어. 자, 예를 들어서 반성시라고 선생님이 해볼게요. 반성시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이 가상의 도시를 보고 지금 우리가 배웠던 것을 참고해서 어떤 문제점이 지금 있는가? 이 도시는 어떤 문제점이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네? 이런 거를 이제 1번 거기 박스지 1번에 각자 개별적으로 먼저 각자 개별적으로 박스지 1번에 자료를 보고 문제점을 한번 쭉 적어보세요. 시간은 1분 줄게요. 자, 시작. 화면을 보고 학습지를 보고 이 가상의 도시의 문제점을 한번 쭉 나열해 보세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또 사격질 하나 해줄게요. 지금 이게 걸리는
자,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은 손을 드세요. 자, 됐어요. 자, 시간이 좀 부족하지만 일단 그 정도 한두 가지 다 적었네, 그지? 그래서 한두 가지 다 잘 적었어. 자, 그러면 박조 조장이 이제 모두먼들과 상의를 해서 가상의 지방 선거를 한번 치러볼게요. 자, 우리 다음 달에 지방 선거가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자, 지금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이 여당인데 도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너희가 이제 지방선거를 치러야 돼. 너희는 하나의 정당이야. 여기 4개 정당이 있는 거지. 당 대표가 있고 당원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당선이 돼야 돼. 그래서 이 도시의 문제점 중에 한 가지를 정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 가장 자신 있게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정해서 그 도시 문제를 적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3가지 공약으로 거는 거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당에서는 이런 정책을 제시하겠다. 그리고 당명, 당 이름을 하나 정하세요. 제일 위에. 그러니까 제일 위에 당 이름을 하나 적고 문제점을 하나 적고 공약 3가지를 적는 거지. 자, 이것은 지금 1번에서 너희들이 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하는 거야. 토론해서 당대표가 지금 적어보세요. 시간은 7분 줄게요. 7분. 쌤 펜을 줄게요. 자, 2가지 색 골라. 자, 여기 펜을 줄게요. 이 공정을 주거 환경이 균형 발전. 자, 균형 발전은. 이 정도면 진짜. 자, 지금 당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저희가 가장 자신 있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하나 정해봐. 자, 얘들아, 요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요 4개 중에 저 4가지 문제 중에 하나를 정하세요. 일단 공장도 네, 어떤 문제 하시니? 노동 문제 좋네. 직업 속에서 잘 교통 문제. 이렇게 노동 문제, 교통 문제. 아주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와요. 환경 문제. 너희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싶어? 주택 문제. 그렇지, 주택 문제. 완벽하게 지금 잘 짜요. 주택 문제. 그러면 당 이름은 별로 안 중요해. 알겠지? 일단 공약부터 토론해서 공약을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은 손을 드세요. 선생님 좀 도와줄게. 여기 이제 문제, 공약 1, 2, 3 이런 거 주는 거지. 이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의견을 좀 같이 좀 해줘요. 좋은 의견은 뭐예요? 주택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지금 봐봐. 글씨 그렇지. 노동 문제. 지금 직업 속에서 보이는 직업 속에서 지금 줄 서고 있는 거 보이죠? 예. 자, 너희는 봐봐. 주택 문제. 자, 지금 집들 지금 포크레인 들어가 있지. 저희 문제. 일단 이 공장을 이 주거 단지에서 떨어뜨려야 돼. 나무들이 지금 다 주택 수요가 너무 가지게 야무지게 주택을 좀 지어야겠죠, 그치? 자, 너희는 뭐야? 환경 문제. 환경 문제 보세요. 이 공장에서 지금 매연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니까. 그게 좋아. 또 어떤 환경 문제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적어보는 거예요. 이 주거 단지를 치우고
생태 공원을 만드는 거지. 올리고당은 어떤 문제이고? 공동 문제. 생태 공원을 개발한다. 그렇지. 문제점은 보통 문제하고 지금 도로가 너무 추워. 빨간색도 쓰자. 빨간색 좋아해. 운영이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앙부가나 오래된 것 같은 데 일단 뭐라 하지 이거를 무슨 생태 공원 아니 생태 공원을 조성한대. 왜냐면 생태 공원을 조성하는 게 일단 그거 이 1인당 1나무를 한다고 이런 것부터 어쨌든 일단 그거부터 생태 공원 조성 그게 제일 좋은 거. 오 굿. 일단 녹지는 않아요. 아 괜찮아 너무 빨간 거 좋아. 그러면 공약색이 나 이제 더 좋은 생각을 우리 하고 있어요. 생태 공원을 조성. 적어요. 생각만 하면 안 되고 일단 적어요. 여러분 4분이 지났어요. 3분 남았어요. 두 번째 분 빨리 넣어야 돼. 따라 적지 말고 지금 중요한 게 그게 아니니까 지금 취업자 같은 정책이 있으면 좋겠다. 다음 거 일단 이 공장을부터 그냥 이 아니 그거보다는 난 주거 단지에서 공장을 따로 트는 거 이게 공장이 있어도 일단 주거 단지에 가까우면 안 되지. 공장을 주거 단지에 반경 공장을 짓지 않냐. 급여 일자리 여기 보면 지금 주거 단지에 지금 다 걸려있어. 사람들이 직업을 갖기 전에 이거 인턴이랑 똑같은 거야. 아니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거지. 지금 문제점을 다 찾았어. 문제점이 보이잖아. 지금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거지. 생각만 하지 말고 일단 1번 적어보세요. 그 주변에 공장이나 아니 이거는 취업자. 각자 하나씩 적기로 이 나무 그랬으니까 그만하고 한다 하는 게 일부러 나무 관리한다. 사회보험에 많은 사람이 신고 관리한다. 약간 구체적으로 저도 방법으로 좀 생각이 관리한다 그냥 어느 정도? 그래도 세대면 저쪽으로 더 이야기 소리가 더 많이 내요. 자, 7분이 다 되었네요. 1분을 더 줄 테니까 이제 마무리하세요. 8분에 끊을게요. 신고 관리하고 자, 정리하세요. 원래 이렇게 세게 나가셔야 돼요. 자, 20초 남았습니다. 아니 애를 좀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세요. 네가 추워라. 원조를
자 여기까지 하세요. 여기까지. 물론 이제 시간을 더 주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한정된 시간 내세요. 자, 지금 다 완성된 조 손들어 보세요. 완성된 조, 발표 가능한 조부터. 완성됐어. 오케이. 자, 이제 규칙을 설명할게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규칙을 설명해줄게. 한 조당 발표 시간은 2분이에요. 알겠죠? 2분. 아니다. 쌤 줄일게요. 1분 30초. 한 조당 발표 시간은 1분 30초. 알겠지? 1분 30초를 지나면 더 이상 얘기할 수 없어.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지방선거야. 정당이 정권을 잡아야 돼. 강력하게 공약을 좀 내세워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조원들은 친구가 발표하면은 발표 내용을 듣고 3번 학습지 오세요. 학습지. 여러분 학습지 3번 학습지 집어넣으면 안 돼요 지금. 3번에 보면은 상호평가하게 돼 있거든. 동일평가를 해야 돼. 자, 이 친구가 지금 발표를 했는데 자, 이 모둠이 자, 평가 항목이 3가지 있지 지금. 3번 보세요. 3번. 각 항목당 만점은 5점이야. 이 정책을 듣고 각 항목에 맞는 점수를 각자 부여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 앞에 있는 수미 있는 자, 수미가 나올 줄 알고. 자, 수미가 발표를 해볼게요. 수미가 발표하는 걸 잘 듣고 여러분은 들으면서 평가 항목 3가지를 각자 점수 1점에서 5점까지 점수를 부여하면 됩니다. 자, 수미야 시간은 한 1분 30초 알겠지? 자, 시작.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리고당 당대표 윤수미입니다. 저는 이 도시의 문제점을 교통 문제라고 삼았는데요. 저는 첫 번째로 한 가구당 자가용이 2대 이상이 되면 돈을 지불하는 것으로 공약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도시를 보시면 지금 우회도로가 없어서 교통이 막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회도로를 건설하고 마지막 세 번째 도로 면적을 넓혀서 자동차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굉장히 짧은 시간에 자, 당 대표님 잠깐만요. 자, 한 가구당 자가용이 2대가 되면 돈을 지불한다는 약간 벌금적인 성격인가요? 네, 맞습니다. 어떤 구체적으로 이제 금액이나 그런 걸 생각해 보면 한 가구당 2대 이상이 되면 한 대당 1,000원 이렇게 해서 차가 늘어날수록 크면 돈을 더 1,000원? 하루에 1,000원. 아, 매일 1,000원? 네, 가지고 있을 때마다 매일 1,000원. 매일 1,000원씩 부과를 한답니다, 선생님들. 자, 그다음 우회도로 지금 보면은 도로가 하나밖에 없어 그지? 굉장히 막히는데 우회도로가 생기면은 교통의 혼잡도를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도로 면적을 넓히면 굉장히 좋겠죠. 왜냐면 지금 편도 1차선이잖아요, 그지? 차가 막힐 수밖에 없겠죠. 잘했어요. 자, 여러분 평가하세요. 거기 3번에 이게 5점, 4점, 3점, 2점, 1점으로 나눠가지고 각 항목별로 평가하세요. 자, 다음! 저기 뒤에 예원이네가 한번 발표해볼게요. 자, 예원이네는 환경 문제를 가지고 왔네요. 환경 문제. 자, 연아.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시작해보자. 앞에 뭐? 앞에 뭐? 자, 무당은 뭐야? 당연히 없어. 무소속. 오케이. 자, 그 무당이 아니까. 공약 1. 자. 자, 공약이. 주거단지 반경 10km 이내 공장센터에 대한 공약 3. 한 가구당 한 그루에 나무를 심을 공간을 지급하고 심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수.
지금 보면은 생태 공원이 여기 지금 있니 없니? 없어요. 생태 공원이 없지. 있는 곳조차 지금 개발한다고 밀고 있잖아. 녹지 공간이 너무 부족해. 그지? 자, 그 다음 주거단지 반경 10km 이내에 공장을 건설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겠다는 거지. 자, 주거단지 바로 옆에 공장이 있죠. 이 매연과 소음이 굉장하겠죠. 그 다음에 한 가구당 한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공간을 지급하고 굉장히 좋은 정책. 한 가구당 나무를 하나 이상 심으라는 거지. 안 심으면 다 필요. 불법 다 틀려. 징역. 징역. 미징역. 자, 여러분 평가하세요. 3번에 평가하세요. 이거 무조건 만점. 너무 좋았어. 자, 그 다음 맑음. 포도당. 자, 3조입니다. 저희 조는 저희 당은 포도당이고요. 네. 저는 좋은 소개. 문제점 노동. 노동 문제에 대해서. 네. 그러면 첫 번째는 일자리를 늘린다는 건데 네. 일자리를 어떻게 늘리냐면 기업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보호를 공약 2는 실업급여를 제공합니다. 네. 그리고 공약 3은 노동시간에 따라 추가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잘했습니다. 자, 박수. 자, 일자리를 늘린다는 거죠. 자, 지금 직업 소개서 한번 보세요. 직업 소개서. 직업 소개서가 굉장히 작은데, 그치? 굉장히 작은데 줄을 서 있지. 이제 구직자가 많은데 일자리에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걸 이해해 주세요. 잘했어. 자, 그 다음에 실업급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실직 상태에 있을 때 재취업하기 전까지 정부에서 얼마간의 돈을 지급해 주는 거지. 생활비고. 실업급여는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죠. 그 다음에 노동시간에 따라 추가금을 제공한다. 정규 근로시간이 있는데 그걸 넘어섰을 때 돈을 더 지급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정당한 어떤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거죠. 네, 잘했어요. 자, 마지막. 자, 우리 남학생으로 이루어진 거. 붙이고. 셀프 좀 해주세요. 자, 영근이 앞에 올라가가지고 앞에 보고 자 발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당 이름은 네, 기독당. 이거요. 저희는 주택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 주변에 공장이나 차 때문에 시끄러워서 잘 못 자잖아요. 그래갖고 집에 좀 떨어져서 짓고, 그다음에 집 주변에 막 들고 냄새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나무 지어갖고 좀 공기 좀 정화시키고, 약간 좀 도시 떨어져갖고 있는 그 약간 좀 빈곤층 그쪽 집들 다 없애고 아파트 지어갖고 집 하나씩 주고, 여기서 특별 공약 이기면 에어컨. 자, 비슷한 정책인데 지금 요거랑 지금 환경 문제 2번이랑 비슷한 정책입니다. 공장과 주택을 좀 분리시키겠다. 그렇지? 나무를 심겠다. 거의 이게 주택 문제가 보니까 환경 문제랑 많이 내용이 겹치네요, 그죠? 나무를 심겠다. 짱 좋은 아파트를 만들겠다. 짱 좋은 아파트를 만들겠다. 잘했어. 자, 평가 마지막 단까지 평가하세요. 5점부터 1점까지 이렇게 평가하세요. 자, 오늘 모든 내용을 다 배웠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자, 도시와 산업화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총 5가지겠습니다. 주택, 교통, 환경, 노동, 무관심과 이기주의. 자,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국가적인 차원과 개인적인 차원으로 나누어 봐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정책들은 주택을 공급하고 도시를 재개발하고 교통 체계를 개편하고 사회복지제도 확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거는 자, 주위에 조금 관심을 가져. 공동체의식을 반영하고 여러분 스스로 조그만 것부터 환경 친화적인 삶을 사는 거지.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자, 그 다음 단원, 자, 교통통신이 발달함에 따라 우리 생활이 어떻게 바뀌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